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67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671차입니다. 오늘 퓨처 셀프예요. 네, 퓨처 셀프 끝나고 나서는 역행자 할 거예요. 역행자 선물 주셔가지고 책이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읽을 책을 역행자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174페이지의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네, 볼게요. 산업 및 조직 심리학에서 박사 과정을 받는 동안 나는 초보 사업가와 성공한 사업가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조사했다. 초보와 성공한 사람과의 차이점.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궁금하죠? 성공한 사업가들은 초보 사업가에게서 전념하는 사업가로 궤도가 바뀌는 전환점을 경험했을까? 그러니까 성공한 사업가들은 초보 사업가들에게 사업가에서 초보에서 성공함으로 바뀔 때 전념하는 게 있다는 거죠. 전념하는 사업가로 궤도가 바뀌는 전환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과거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있었을까? 과거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있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 지점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용기가 필요한가? 라는 주제의 논문에서 다룬 게 이런 질문들이었다. 연구 결과 성공한 사업가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있었음을 증명했다. 성공한 사업가들에게는요,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순탄하게 될 것 같잖아요. 하기 싫을 때, 뭐 듣기 싫을 때, 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진짜 이거는 하기 싫을 때 하면은요, 진짜 성장해요. 하기 싫다 하고 이거는 정말 하면 하기 정말 싫어, 이거는 못하겠어 라고 하는 거를 해야지만 이게 뛰어넘는 그 임계점이 들어섰을 때, 임계점이 왔을 때는요, 내가 왜 그거 있잖아요. 내가 운동을 하다가도 더 무거운 걸 들을 때 이 근육이 찢어짐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근육이 더 탄탄하게 붙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하던 것만 편안하게 하면은 근육이 안 늘어요. 네, 좀 찔리긴 하네요. 아침에 바이크를 적당하게 타가지고. 근데 그거를 힘든 과정을 넘었을 때 이게 근육이 붙고 뭔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하지만 그 임계점이 지나가는 힘든 과정이 지나갔을 때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근육이 더 붙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할 때 중간에 포기하는 거죠. 포기가 아니라 그 과정을 경험을 통해서 하기 싫은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통과를 해야지 내가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항상 제자리라는 건 없어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항상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있었음을 증명한다. 근데 초보 사업가조차도 미래 어느 시점에 자신이 그 지점을 지날 거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월급 받는 신분에 안주하고 있으면 그 지점에 도달하지 않는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은 사업가가 되겠다는 목표에 100% 전념하는 순간 나타난다. 그러니까 월급 받아서 시키는 일만 정해진 거를 하다 보면 내가 완전 성장하고 발전할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가가 되겠다는 목표에 100% 전념하는 거. 100% 전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쵸? 아, 요새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어디든 지금 새로운 분들을 막 만나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그래서 더 전념을 하는 거. 네. 그래서 그것은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한 전환, 의식의 전환이 일어날 때가 있죠. 의식으로는 봤을 때는 마음 치유할 때, 의식의 마음이 치유가 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쓱쓱 빗자루로 없듯이 내 마음에 있는 거 그냥 덕득 저기다 갖다 던져버리면은
편안하게 되는데 그 습관적으로 하고 있던 거를 그거를 바꾸는 거, 전환하는 거. 하고 있던 거를 전환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했을 때 내가 의식이 관점이 바뀌는 거야. 전환되는 거죠. 그럴 때 제가 봤을 때는 의식 지도에서 20에서 1000까지 있잖아요. 20에서 1000까지에서 제일 넘기가 그게 싫을 때가 이제 두려움에서 뭔가를 할 때. 그죠? 두려움에서 아무것도 안 해. 듣고 있어. 막 이렇게 활동 안 해. 네, 두려움을 갖다 뚫을 수 있는 거는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두렵거든요. 저도 콜드도 해봤거든요. 야, 막 뒷골이, 등이 오싹오싹하고 막 이렇거든요. 저기 그 뭐야. 황금동 정지은님. 그거 어떻게 됐나요? 사라졌다. 잠깐만요. 제가 뭘 만졌더니 사라졌어요. 다 안 보여요. 저 보이죠? 저는 안 보여요. 잠시만. 황금동의 정지은님한테 인쇄 그거 물어보라고 하셨는데, 물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뚫고 가서 만났을 때 그 두려움 있잖아요. 벽을 뛰어넘는 거. 그 두려움 그냥 가서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또 해보려고요. 새벽에도 하고, 2학년 일반 새벽에도 하고, 밖에 나가서도 틈 날 때 또 이제 콜드도 하려고 하거든요. 해서. 두려움은 새로운 사람 마주했을 때 그 두려움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뛰어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 뛰어넘을 때가 풍풍 뛰어넘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 두려움과 175, 자존심 상하는 거, 이거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 그 자존심을 내세우잖아요. 그럼 반드시 20, 175과 20과 왔다 갔다 느껴요. 수치심도 느끼네요. 자존심 상하는 거는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면은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킬 게 없잖아요. 근데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려고 지키는 건데 벌써 이미 자존심 상한 거야. 수치심을 또 경험해요. 그래서 175를 뛰어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175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개도 안 집어먹고 고양이도 안 집어가는 그 자존심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좀 힘든 게 있어요. 전환할 때. 자존심을 싹 내세우고 에고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죠. 에고가 200으로 긍정적으로 넘어갈 때 넘어가기 직전에 놓기 싫어하는 게 자존심이잖아요. 그거를 놓아야 더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놓는 거 자꾸 하는 거예요. 놓는 것도 하고 뭐 있잖아요. 파일 받았어요. 오늘 오전에요. 네. 감사해요. 도와주셔서 필요하신 분들 얘기해 주세요. 나눠가지고 콜드 합시다. 모르는 분들. 네, 재밌어요. 라방에서도 하는데도 재밌는데 밖에 나가면 요새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안 되는 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온라인 사업은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새로운 사람들 만났을 때 제가 요새 이제 그 당근에서도 새로운 분들이 막 오거든요. 어제도 사실은 제가 어제 한 분이 오셨는데 40이 좀 넘으셨는데 결혼도 안 하셨대요. 좀 까다로운 거예요. 예민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예민한 것 같은데 뭐 어떤 메이커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민할 텐데 하면서 이제 그래도 뭐 그러든 말든 뭐 싫으면 싫어서 나가면 그뿐이고 아니면 그뿐이고 뭐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갖다가 이제 좋으면 하겠고 그래 딱 근데 이거 하면서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4년 전에 써봤대요. 그랬는데 뭐 중간에 이제 그 사람하고도 관계가 좀 안 좋았었던 것 같고 그 어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아주 삭제가 되어 있었고 한 1년 반 이상은 쓰지 않아가지고 다시 이제 가입을 시켰는데 치약도 너무 미백 효과 있어서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션도 사고 싶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너무 웃긴 게 제가 2차를 잡아가지고 아직 처음 하고서 2차 두 번째 만난 사람이 아직 없고 요번 주에 하고 다음 주에 약속은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만나는 분들이. 근데 이분은 어제 만나가지고 세 번 하죠 무료로. 그래서 그렇다니까 약속 잡자 그랬더니 다음 주에 잡는 줄 알고 전 다음 주 스케줄을 보는데 내일 돼요. 그러면 어제 해놓고 오늘 또 되네. 그래 너무 웃겨가지고 오케이 오라고 오늘 또 그랬어요. 오늘 또 온대요. 너무 웃기잖아요. 재밌잖아요. 까다로워서 예민해서 저는 예민해서 어떡하자는 살짝 두려움이 있었는데 뭐 까이 거 뭐
뭐 두려움이 뭐 죽을 때 죽는 거지 뭐. 우리 저기 영덕에 계신 분도 콜도 잘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해독하시고 나서 막 이것 봐라 하면서 있잖아요. 허리 막 라인 막 보여주고 이거 이러고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러고 다닌다니까 제가 허리 라인 보라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셨잖아요. 하세요. 가만히 이렇게 계시지 말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르는 사람들도 뚫고 들어가서도 하고 뭔가 이제 자영업자들도 하려고 지금 이제 전단지를 아예 빼가지고 그냥 그 글씨만 안 틀리면 글자만 안 틀리면 거기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든 상관없어요.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하려고요. 너무 재밌어요. 올 한 해는 몰입을 하는 거야. 근데 자존심이 상하거나 막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뛰어넘어야죠. 자존심 뭐 누가 가져가요? 돈 돼요? 아이고 자존심 돈 안 돼요. 175요. 돈 안 돼요. 175. 205는 용기는 넘어가야 되죠. 긍정적으로. 누가 다가오든. 그게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15년 동안 공부하고 하면서 근데 제가 15년 했다고 아이고 요새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저보다 더 빨라요. 훨씬 빨라요. 빠르더라고요. 놓는 것도 빠르고 안 놓다가 팍 놓잖아. 안 놓다가 팍 놓기 시작하니 땅땅땅땅 높아요. 근데 그게 선생님 에너지도 엄청 좋아지셔가지고요. 선생님 에너지도 좋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또 빨리빨리 놓아지는 것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환하는 정체성의 전환,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쵸?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지만 내가 보는 관점, 두려움으로 세상을 보느냐, 욕망으로 보느냐, 분노로 세상을 보느냐, 자존심 상한 것을 감추고 자부심으로 세상을 볼 것이냐, 용기로 긍정적으로 세상을 볼 것이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정체성의 전환,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175를 뛰어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순간은 대개 사업에 재정적 투자를 할 때 시작된다. 사업에 재정적인 투자를 시작할 때 투자를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에 무조건 투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이 그래서 시장성도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맞는 시장성을 가지고 온라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투자를 많이 해서 될 건 아니에요. 투자는 어디다 해요? 나한테. 전 너무 재밌는 게 어제도 주름팩이랑 바디바를 사셨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사시는데 재밌는 거예요. 모르는 분이 뚝 들어와서 사시는데 너무 재밌어요. 우리 효부님도 가루 그거 사고 싶다고 가루 사고 싶다고 막 하시는 거예요. 예, 네, 뭐 언제 뭐 사셨는지 뭐 사시겠죠. 좋아하셔가지고 한가할 때 사실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요. 이게 밖에 나가서도 재정적인 투자가 다른 투자가 아니라 나한테 투자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죠. 이 사업은.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얼굴에 했는데 그거 필요해요.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제 얼굴에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강민수 자주 봤거든요. 저분도. 언제 봤지? 저번 주에 봤나? 며칠 한 4, 5일 안 봤나? 근데 들어오는데 또 계속 팩을 하니까 달라 보이는데요? 그러는 거야. 달라져야죠. 그래서 야 저도 예전에 젊을 때하고 또 틀리게 진짜 저한테 투자하는 거죠. 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한테 얼만큼 계속 투자를 하느냐.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적인 투자는 나에게 투자를 하는 거, 그러면서 이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정체성의 전환, 이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어떤 것을 해도 두려움과 자존심은 그 관점에서 전환이 되어야 된다. 넘어서야 된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말할 때 내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사례는 고등학생 사업가에 관한 이야기다. 그는 친구와 함께 신발 유통 사업을 시작했다. 평생 모은 돈 약 1만 달러, 약 1,000만 원 정도를 투자한 사업이었다. 평생 모은 돈 약 1,000만 원 정도를. 근데 그들은 성공할 수 있을지 두려웠다. 새로운 것을 무엇을 하던, 내가 새로운 일을 하던, 현장을 뛰든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화물 트럭이 그의 집에 산더미 같은 신발을 내려놓자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자 그의 정체성이 즉시 바뀌었다.
그러니까 산더미 같이 일단은 벌려라. 예전에는 막 그렇잖아요. 뭔가 일을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돈을 쓴다는 거고 돈은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먼저 들어가 버리면 하든지 말든지. 그쵸. 하든지 말든지. 오늘 또 의식 수업 돈을 계좌번호를 보내서 돈을 받아야 되겠어요. 제가 어제도 저녁에 또 들어야 돼. 듣자. 화요일 날 시간 좀 빼라. 빼자. 계속 얘기해서 네네 얘기는 해요. 아니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하자. 오늘 계좌번호 보내줘야 되겠어요. 다음 주에 대구에서 1주차 시작하잖아요. 대구에서 들으실 분들, 1주차 시작하시는 분들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또 막 대구에 있는 누군가 네, 젊은 친구를 지금 초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 계속하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큰 게 이게 우주의 원리를 알게 해주는 거. 내 마음이 우주잖아요. 우주 안에 있는 우주를 가리고 있는 한 부분이죠. 내 큰 순수한 그 우주를 가리고 있는 내 마음. 내 마음을 보면 또 세상을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 받는 거라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초대들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그냥 해요. 틈틈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겠죠. 계속 얘기해요. 얘기하는 거는 임계점이 드러나야 되고 어쨌든 돈에 대한 거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여기 1,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화물 트럭에 벌써 신발이 내려놓자 정체성이 달라졌다. 이제 뭔가 이거를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투자를 하지만 어제도 누군가 대화를 하면서 그건 거예요. 내가 부정적이잖아요. 200 이하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자꾸 부정적으로 보여요. 긍정적인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안 바뀌고 있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데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부정적인지. 비난하는 게 그렇게 습관적으로 비난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게 부정적인지 몰랐다니까요. 난 내가 맞는 기준이 있어요. 도덕과 양심과 이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내가 기준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가 막 나오잖아요. 그 기준이 있는 것조차도 부정적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막 자꾸 없애고, 그래, 그게 아니지. 그래, 맞다. 이게 아니지. 놓아버리면 자꾸 하면서 하다 보니까 관점도 달라지고, 그래서 요새 보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게 더 많이 보여지더라. 아, 이거 습관인 것 같아요. 알아차리면서 전화 통화하고 수다 떨고. 너무 좋지 않아요? 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즉시 이분도 정체성이 즉시 바뀌었다. 그는 사업가로 성공하겠다는 목표에 집중했고 이렇게 말했다. 맞아요. 우리는 모든 돈을 신발에 쏟아부었어요. 근데 무조건 아무데나 돈을 쏟아붓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예전 신발에 쏟아부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잘 봐야 돼요. 이거 투자도 아무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신발도 그렇고 의류도 그렇고 대구는 진짜 섬유잖아요. 공장 다 없어요. 엄청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투자를 어디에다 다 잘해야 될지도 알아야 돼요. 그 진짜 우리는 그 멘토님 만나가지고 멘토님이 시장성의 크기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요번에 완전 3시간 동안 압축된 거.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써머리 하시겠다고. 네. 그래서 아무데나 쏟아부으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이분은 돈을 신발에 쏟아부었고 성공이냐 실패냐 둘 중 하나였다. 죽을 각오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몹시 두려웠습니다. 신발을 팔아야 했어요. 돌이킬 수 없었죠. 신발을 그냥 치워버리고 돈을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 순간 이후에 달라진 게 있나요? 라고 물었다. 그 이후 우리가 정말로 물건을 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순간 실제로 사업을 시작했고 투자했고 이제는 그 사업을 운영해야 했습니다. 그때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아요.
동료들을 대하는 나의 리더십이 완전히 달라졌죠. 리더십이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동료를. 그는 투자함으로써 전념하게 됐다. 그 다음 정체성이 바뀌었다. 그 순간부터 훨씬 더 적극적이고 대담한 행동으로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완전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전념. 투자함으로 해서 전념했다. 투자한다는 거는 돈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의 에너지 투자를 하고요. 돈을 투자하고 나서는 완전 전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영업으로는 전념을 하시면 안 돼요. 자영업 하시면 안 돼요. 자영업은 안 돼요. 자영업은 하면은 못 걷어내요. 왜냐면 스레드에서도 보잖아요. 자영업자 정말 많아요. 진짜 온 있잖아요. 정년퇴직해서 그 돈이랑 다 쏟아부어서 나는 여기에 다 쏟아부었는데 오늘 하루 여태까지 매출이 4만 원이야. 막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자영업은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뭐냐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하는 일들은 진짜 위험해요. 투자를 암만 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은 전념을 하다 보면 정말 끝까지 성공할 거야 그러면 아마 이 업이 바뀌어가면서도 성공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요. 지금 상황도 그렇고 뭐 아니 국민들이 돈이 있어야 돈을 쓰지. 그렇잖아요. 국민들 돈이 있어야 돈이 쓰잖아요. 돈을 쓰잖아요. 돈이 안 돌아가요. 세금이 다 어디로 갔을까? 그렇죠? 예. 이게 우리 평범한 사람들한테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몰랐지만 관심을 갖고 듣다 보니까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전념하고 아무거나 전념해서 될 건 아니고 지금 자영업으로 전념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분은 전념해서 정체성이 바뀌고 내가 이래서 될 것은 아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훨씬 적극적으로 대담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요새 너무 좋은 게 저희 팀들이 그런 거예요. 뭐 당근에서 새로운 사람들 오고 막 이래도 그냥 뭐 아니라서 기분 나빠서 가면 그만이고 그냥 만나는 거죠. 좋으면 하는 거고 대담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거 남을 속이는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을 만날 때 그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두려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뭔가를 얘기를 할 때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일을 할 때 또 두려움이 있고. 근데 그거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담한 행동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성공했다 그랬어요. 투자하기 전에는 사업적 성공에 100% 전념하지 못했다.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쵸? 그래서 물론 신발 유통 사업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 그 사업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두기는 했지만 돈을 투자하기 전에는 당시 하고 있던 다른 일들에 전념했다. 하지만 일단 투자한 다음부터는 하나의 목표에 온전히 전념했다. 하나의 목표에 온전히 전념을 하게 되는 거고 새로운 일에 전념하면서 그의 정체성은 그 일에 맞게 달라졌다.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에 맞게 행동도 달라졌다. 그쵸? 내가 믿음과 끝까지 해내는 어떤 이 가치관과 이게 모든 리더십이 바뀌면서 행동도 달라지죠. 이것이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비전을 크게 세우는 방법이다. 큰 비전을 세울 때 정체성과 행동이 변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비전이 있느냐 하는 거죠. 비전이 있는 일인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비전이 있느냐. 어, 비전을 크게 세우는 거. 그쵸? 큰 비전이 있는 것을 했을 때 큰 목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목표가 세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비전을 내 눈, 시각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구상의 대구의 시장성도 아니고 한국의 시장성도 아니고 글로벌 전체 지구상에서의 그 시장성을 봐야 돼요. 그러면 안 망해요. 글로벌, 그렇죠? 시장성을 봐야 안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보고 해야 돼요. 자영업자는 그 동네만 보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위험해요. 그렇죠? 위험한 거예요. 투자를 많이 할수록 더욱 전념하게 되는 것이다. 투자를 많이 할수록 더욱 비전이 커진다.
아니에요. 비전이 있는 것에 투자를 하고 비전이 있는 것에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비전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선 투자를 많이 할수록 더욱 비전이 생긴다 그러는데 아닌데. 비전이 있는 일에 시장성이 있어서 비전이 있어야 되죠. 그럼 거기에 목표를 가지고 전념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책을 내가 써야 되나? 뭐가 뒤죽박죽이 된 거지. 옳은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투자 다 한다고 해서 비전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영업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현재 잠재력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투자다. 근데 여기서는 현재 잠재력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거는 투자하는 거, 돈을 써서 넣어야 거기에서 전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안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된다. 돈을 쓰면서 의식이 전환이 되느냐? 아니죠. 신념을 찾아서 더 큰 비전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신념을 재맥락을 해야 돈과 성공에 대한 게 바뀌면 투자하는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직업이요. 내 신념대로 직업을 선택하잖아요. 엄마 아빠 보고 자란 믿음이 있어서 그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보고 돈과 성공에 대한 경제 청사진이 이미 세팅이 돼 있어요. 3살 이전에. 세팅이 된 대로 나는 직장을 다니고 세팅이 된 대로 자영업을 하고 전에 복이 많았으면 사업을 하고 그렇잖아요. 무형의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복이 많아서 되는 거잖아요. 복이 많아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벌써 이미 경제청사진이 세팅이 된 상태에서 비전을 보는 눈도 달라져요. 그 믿음이 비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의 무의식, 잠재되어 있는 믿음이다. 믿음이 우선이고 그래야 똑같은 비전인데 비전을 잘 못 봐요. 비전을 주면 다 보는 것 같죠? 아니더라고. 그게 내 믿음 때문에, 내 신념 때문에 그렇게 보더라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읽을게요. 투자를 많이 그래서 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는데 신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투자라는 이 심오한 행위는 잠재의식의 당신이 현재보다 훨씬 탁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데이비스 오킨스 박사님은 무의식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믿는 것만 갖게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무의식 안에는 이미 우리는 3살 이전에, 세돌 이전에 무의식에 청사진이 세팅이 돼 있어요. 모든 내 인생의 청사진, 내 성공 돈에 대한 청사진이 세팅이 돼 있어요. 그거를 바꿔야 내가 성공하는데 나가서도 나와 비슷한 에너지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두려움에서 막 이거를 제대로 청소가 안 되면 또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오게 되죠. 근데 그 사람도 공부하고 나도 공부하고 그러면 또 바뀌는 거예요. 그쵸?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나에 대한 3번째 진실은 미래의 내가 피리 부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 자신에게 투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의 나는 빚더미에 올라앉는다. 피리 부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르게 한다. 지금 투자를 시작해라. 어디다 투자를 하실 건지 여러분들 보세요. 그 다음 투자를 점점 크게 늘려라. 미래의 내가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라는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30분이 넘었어요. 그렇죠? 내일은 미래의 나를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릴수록 더 빠르게 발전한대요. 빠르게. 그래서 여기 내일 나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12시 반까지 수업을 하신다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죠. 12시 반까지 일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빠르게 하고 간식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서울 오시는 분들 간식을 안 드시든지 조금 준비를 각자 하시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토요일 날 수업이 있고요. 화요일 날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어요. 네, 대구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경의 깨달음 시크릿도 있어요. 5월 31일, 6월 1일 날, 또 5월 12일 날 선착순 자리 배정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이제 요입당하고 또 이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6시에 또 뵙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